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의 나다윤입니다. 지나가는 시민이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려내고 또 60대 버스 기사님이 20대 청년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 바로 심폐소생술 덕분인데요. 알긴 아는데 정확히는 모른다는 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심폐소생술의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신 류현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심폐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한테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심폐소생술을 빠르게 실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심폐소생술은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정지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멈추겠죠. 그러면 각 필수 장기들이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뇌인데요. 뇌는 5분만 혈액순환이 멈춰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혈액순환이 재개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이 조기에 시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심장이 스스로 뛰면서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을 밖으로 뿜어내 주어야 되는데 심장이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심장을 눌러서 안에 있는 피를 강제로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환자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쓰러진 환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급성 심정지 환자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심정지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반응과 호흡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요. 환자한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불러서 혹시 이 사람이 내 말에 반응을 하는지 반응을 보고 10초 안쪽으로 짧게 환자의 숨쉬는 모습을 관찰해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래서 반응과 호흡이 모두 없다면 이 사람을 심정지 환자로 판단하고 그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 밖에서요, 우리나라의 그 심정지 환자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네,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약 3만 5천 명 정도 발생이 됩니다. 생존율은 안타깝게도 7에서 8%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게 조기에 목격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한 5% 정도가 보고되고 있고 목격한 사람이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잘 한 경우에는 12% 정도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만 5천 명 중에 한 30% 정도만이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심폐소생술을 교육해서 널리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린 아기들한테도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또 힘이 가해지는 거라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영유아들한테도 심폐소생술을 해도 되나요? 소아나 영유아, 신생아들도 심정지 상황이라면 당연히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아이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한 손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만 사용한다든지 이 아이의 체구에 맞는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저는 심폐소생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겁이 나기도 하고요. 제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뭔가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전문가에게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환자들이 전문가 옆에서만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비록 능숙하지 못한 술기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환자를 살렸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도 교육을 받은 후에 실제 환자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험은 처음인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환자는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고 내가 여기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그나마 다음 기회를 뭔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임한다면 그 두려움을 좀 털치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얼핏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선의의 마음으로 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그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좀 논쟁이 있었어요. 이 심폐소생술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다가 괜히 제가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해서요. 응급 상황에서 내가 뭔가 선의로 한 행동에 의해서는 뭐 조금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책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고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실천 또 실행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교수님께서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을 자세하고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분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환자분 어깨를 두드리면서 환자분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요. 초록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아이보리색 옷 입으신 분은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외쳐줍니다. 환자분의 호흡 맥박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경동맥을 짚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흡이 있진 않은지 10초 이내로 천천히 평가합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젖꼭지를 가운데 손으로 기준을 두고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 손꿈치로 압박합니다. 30대 2로 5주기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 압박은 30회 시행하시면 되고요. 인공호흡은 2회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가슴 압박을 하실 때는 너무 아래로 위치시켜서 위를 압박해서 음식물이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인공호흡을 하실 때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꼭 시선을 보고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심폐소생술을 간단하게 30회 가슴 압박, 2번 인공호흡, 5번을 반복하시면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 가족까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직접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보니까요. 저도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양대학교 병원 건역응급의료센터장이신 류현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